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아파오는 무릎과 관절이 걱정되진 않으신가요? 운동할 시간은 없는데 건강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 걱정되실 겁니다. 실제로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당뇨병이 발병할 확률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벅지가 굵을수록 혈당 변화 폭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선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건강검진을 받은 30에서 79세 남녀 32만여 명을 대상으로 허벅지 둘레와 당뇨병 유병률의 관련성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 허리둘레와 체질량 지수가 같다면 허벅지 둘레가 작은 사람이 허벅지 둘레가 큰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남자는 8.3%, 여자는 9.6%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벅지, 엉덩이, 다리 근력은 중년 이후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데요. 하체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젊은 시절 바쁜 업무와 육아로 인해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 급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하시기는 꺼려지실 겁니다. 무리해서 무릎에 부담이 가거나 부상을 유발하는 하체 운동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매일 8분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부터 하시면 됩니다. 무릎에 무리가 덜 가지만 하체 근육을 기르려면 어떤 운동을 하면 되나요? 국립순천대학교 오봉석 교수가 2001년 발표한 운동에서 하체 근육의 중요성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 대부분은 무릎을 굽혔다가 강하게 펴는 동작이며 하체의 폭발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허벅지의 외측 관근과 종아리 부위의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비만탈출연구소에서 집에서 매일 8분만 하면 하체 근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서 뒤꿈치 들기. 서서 뒤꿈치 들기는 대표적인 종아리 운동입니다. 종아리는 미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얇거나 없어야 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지만 중년 이후 건강 측면에서 보면 하체에 몰린 혈액을 다시 상체로 보내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부위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큼 꼭 필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너무 두꺼워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어도 안 되는 부위입니다. 그렇기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서서 뒤꿈치 들기 운동 방법. 양 발을 붙인 채로 의자를 잡고 똑바로 서주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서서히 들어 올리고 6초 정도 유지한 뒤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가 한 동작입니다. 60초 동안 뒤꿈치 들기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운동을 하실 때 바닥보다 약간 높은 계단이나 스텝박스를 이용하면 수축한 뒤 뒤꿈치를 수평보다 더 내려 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뒤꿈치를 들면서 상체가 앞으로 쏠리거나 종아리 근육과 햄스트링 등 허벅지 뒤쪽 근육이 타이트하여 무릎이 굽혀질 수 있는데요. 가슴을 들어 상체를 꼿꼿이 세워주고 무릎이 굽혀진다면 무릎을 굽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먼저 운동해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다음 동작을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외발 균형 잡기. 외발 균형 잡기 동작은 균형 감각을 기르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흔하게 우리는 보기에 이쁘고 멋진 외부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만 사실 몸 안의 장기들을 보호하고 제 위치로 가도록 만드는 내부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근육은 균형을 잡거나 버틸 때 발달하는데요. 외발 균형 잡기 동작은 한 발로 버티며 중심을 잡는 동작이기 때문에 하체는 물론이고 복근에도 도움이 되며 다리에 전체적으로 자극이 들어가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켜 다리와 골반의 균형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보이는 것처럼 어려운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근력이 약해진 중장년분들이 진행하기에 부담없는 무리가 가지 않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외발 균형 잡기 운동 방법. 한쪽 발을 들어준 후 반대쪽 발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이때 다리는 무리하게 높이 들어 올릴 필요 없이 편한 높이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서서 버티는 자세가 익숙해져 안정된다면 영상과 같이 가볍게 움직이며 해나가셔도 좋습니다. 또한 맨몸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면 벽 명치 정도까지 오는 의자나 테이블을 잡고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30초 정도 유지해 준 후 반대쪽 발로 바꾸어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60초 동안 외발 균형 잡기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30초 정도 유지하는 게 힘들다면 무리하게 유지하지 말고 바로 다른 쪽 발로 바꾸어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동작을 진행하시면서 큰 자극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은 버티는 시간을 늘려가며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시간까지 버티며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다음 동작을 준비해주세요. 세 번째, 크랩워크. 크랩워크 동작은 이전에 배웠던 힙힌지 동작에서 양옆으로 움직여주는 동작입니다. 그렇기에 허벅지 뒤쪽인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종아리 근육까지 하체를 한 번에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크랩워크 운동 방법. 먼저 자리에 서서 고관절을 접어주는 힙힌지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힙힌지 자세를 만들어 주었다면 손을 가슴 앞에 모아두고 왼쪽 또는 오른쪽 자신이 편한 방향으로 3에서 4회 정도 옆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왼쪽으로 먼저 진행하여 3에서 4회 이동했다면 자세를 유지한 채로 오른쪽으로 3에서 4회 움직여주세요. 이제 크랩워크 동작을 60초 동안 진행해주세요. 크랩워크를 하면서 자세를 잡는 게 힘이 들어 몸에 힘을 풀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진 채로 운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게가 앞으로 실려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배에 힘을 주고 가슴을 들어준 후 몸을 고정하여 좌우로 이동하시면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 발가락, 고관절을 제대로 사용해 무릎 통증을 방지하며 엉덩이와 하체를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쉬워 보였지만 생각보다 땀이 뻘뻘 나지 않나요? 아마 크랩워크 동작을 처음 시작하셨다면 생각만큼 많이 못 움직이고 굉장히 근력과 균형 감각이 없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천천히 운동을 진행해도 되니 엉덩이와 허벅지, 발바닥, 하체에 힘을 집중해서 흔들림 없이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자세가 익숙해져 동작이 쉬워졌다면 이동하는 속도를 올리시거나 밴드를 사용하여 운동을 진행하시면 이전보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불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을 준비해주세요. 네 번째, 서서 무릎 올리고 다리 뒤로 차기. 서서 무릎 올리고 다리 뒤로 차기 동작은 이전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동작인데요.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스쿼트를 대신하여 양쪽 엉덩이 근육의 불균형을 교정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회전을 담당하는 중둔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진 엉덩이를 힙업시키는데 최적인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면 엉덩이의 근육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허리를 보호하고 있는 흉요근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릎을 올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복근이 수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동작을 하면서 엉덩이의 근육과 복근의 동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서 무릎 올리고 다리 뒤로 차기 운동 방법. 맨몸으로 서서 진행해 주셔도 좋지만 만약 서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의자를 두어 잡고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의자를 잡고 무릎을 들어 복근 쪽에 위치해 주었다가 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 다리를 뻗을 때 호흡을 내쉬어주고 다시 다리를 올릴 때 호흡을 들이마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가 한 동작입니다. 서서 무릎 올리고 다리 뒤로 차기 동작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60초 동안 진행해 주세요. 이 동작은 의자를 두고 진행하기에 크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복근과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다음 동작을 준비해주세요. 5번째, 앉아서 다리 앞으로 펴기. 앉아서 다리 앞으로 펴기 동작은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차올리는 동작으로 무릎 관절을 감싸고 보호하며 무릎을 접고 펴는데 사용되는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는 근력 증가를 위해 기구를 사용하여 무게를 높여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중년이 지나 근력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집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를 차올리는 동작만 해도 충분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활성화시키고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앉아서 앞으로 다리 펴기 운동 방법. 침대, 소파 또는 의자에 앉아 가슴을 편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아랫배에 힘을 주며 복압을 잡아주세요. 복압을 잡았다면 천천히 호흡을 내쉬며 발을 앞으로 차줍니다. 다시 숨을 마시며 원래 상태로 다리를 접어주세요. 이렇게가 한 동작입니다. 이제 60초 동안 앉아서 다리 펴기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단순하게 앉아서 다리를 펴는 동작이지만 생각보다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허벅지보다 무릎이 아프시다면 축구공을 차듯 열정적으로 다리를 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진행하실 때는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에 집중해주세요. 만약 맨몸으로 다리를 펴는 동작이 익숙해지셨다면 밴드를 활용하여 운동을 하시면 보다 튼튼한 대퇴사두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벌써 오늘 8가지 하체 운동 중 5가지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화이팅 해주세요. 6번째, 앉아서 다리 벌리기. 앉아서 다리 벌리기 동작은 의자 또는 침대에 앉아 다리를 바깥으로 벌려주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벌릴 때 다리의 회전과 균형을 담당하는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이 활성화되어 다리 벌리기 동작만 제대로 하셔도 나이가 들어 걸을 때 느껴지는 허리와 고관절의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침대 또는 의자에 앉아 가슴을 들어준 상태로 다리를 벌려주셨다가 모아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다리 벌리기 동작을 60초 동안 진행해주세요. 다리를 벌리는 동작을 진행하시다 보면 다리가 잘 벌려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평소 굽어서 앉아있는 자세로 인해 흔히 허벅지 안쪽 근육이라고 불리는 내전근이 강해져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리가 바깥쪽으로 잘 벌려지지 않는다면 상체가 굽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고 굽어있다면 명치가 하늘을 본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들어주신 후 다리를 벌려주시면 보다 쉽게 다리 벌리기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벌리는 동작이 쉬워지셨다면 약간의 저항이 있는 밴드를 허벅지에 감싸고 다리를 벌리는 동작을 진행하시면 탄탄한 엉덩이 근육을 만들어 무릎과 고관절에 생기는 통증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동작을 준비해주세요. 7번째, 옆으로 누워서 다리 벌리기. 옆으로 누워서 다리 벌리기 동작은 스쿼트를 대체하여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 또한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동작입니다. 특히 다리를 벌리는데 사용되는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이 활성화되기에 평소 쉽게 넘어지거나 걸을 때 엉덩이 근육의 사용법을 까먹으신 분들이 운동하신다면 더욱 도움됩니다. 옆으로 누워서 다리 벌리기 운동 방법. 침대에 눕거나 바닥에 매트를 깔고 오른쪽이 아래로 가도록 옆으로 누워주세요. 그 다음 오른팔로 머리를 받쳐줍니다. 양다리는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로 가지런히 내려놓고 왼팔은 골반 위에 올려주세요. 굽혀진 다리 중에 왼쪽 다리를 들어 벌려줍니다. 왼쪽 다리와 엉덩이에 자극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까지 벌려준 후 천천히 다시 오므려주세요. 영상에서는 밴드를 이용해 하기도 하지만 처음 진행하신다면 무리해서 밴드를 이용해 저항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맨몸으로 진행하는 동작이 익숙해지신 다음 보다 센 자극이 필요하시다면 밴드까지 추가하여 운동을 하시면 부상 없이 근육을 길러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옆으로 누워서 다리 벌리기 동작을 60초 동안 진행해주세요.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라면
지금껏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엉덩이 근육 또한 약해 스쿼트 같은 운동을 진행하더라도 자극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옆으로 누워서 하는 다리 벌리기 동작이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데 제격인 운동이니 누워서 다리 벌리기 동작을 통해 엉덩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껴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다음 동작을 준비해주세요. 8번째, 힙 브릿지. 오늘의 마지막 운동인 힙 브릿지 동작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 힙업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자리에 누워서 매일 힙 브릿지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힙 브릿지 운동 방법. 침대 또는 매트 위에 누워주세요. 누우신 다음 팔을 바닥에 닿게 하고 다리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 수 있도록 해준 다음 발에 힘을 주어 바닥을 지그시 밀어주며 엉덩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내려주세요. 이렇게가 한 동작입니다. 힙 브릿지 동작을 60초 동안 진행해주세요. 힙 브릿지 동작을 하시게 되면 무릎이 아프다는 분과 허리가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뒤꿈치가 엉덩이와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무릎의 압력이 느껴지지 않는 다리 각도를 만들어주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다리의 힘보다 허리를 과도하게 꺾어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다면 발바닥에 힘을 주시어 지면을 강하게 눌러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60초가) 지났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10초도 괜찮고 20초도 괜찮습니다. 도전하셨다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 서서히 늘려나가 주세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동작으로 심호흡을 하며 오늘 동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심호흡. 심호흡 동작은 긴장된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긴장을 이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동 직후에 열이 오른 근육에 열을 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 방법. 침대에 누워 미간, 턱, 어깨에 힘을 빼주세요. 1에서 4까지 숫자를 세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4에서 1까지 숫자를 세며 숨을 천천히 내쉬어줍니다. 이렇게 몇 차례 지속해주세요. 잘 따라해보셨나요?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동을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지금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따라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영상을 저장해두셨다가 시간이 나거나 여유가 되실 때 하루 한 번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년이 되면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느끼실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운동을 하지 않으셨다가 지금에서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절대 무리해서 몰아서 운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노후, 중년의 건강을 위해 한 발짝 내디딘 것이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 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비만 탈출 연구소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